예, 오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보다는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빠른 속도로 하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기후위기 대응 넷제로 실천과 창원시 해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엘니노 현상으로 미국 해변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영국은 최하의 가뭄, 인도는 물난리, 브라질은 사이클론으로 지구의 곳곳에서 기후위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창원시도 폭염과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여름철 폭염 대비 에너지 대책 등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2018년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기준 약 1도씩 상승했으며 2030년에서 2050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공식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2017년도에 2045년 탄소 중립을 세계 최초로 선언하였고 2019년도 12월엔 EU, 2020년 10월엔 일본과 한국, 2021년은 1월 미국이 각각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탄소 중립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은 잇따라 아리백을 선언하였고 전 세계 수많은 기업도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의 흐름에 합력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2050 목표 달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이 아닙니다. 꼭 달성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계획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후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박진일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전 세계의 어젠다는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넷제로 탄소중립 2050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직결되는 만큼 탄소 중립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께서는 지난 2월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환경국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50 책임 있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창원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2월 14일 기후환경 전반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예스냐 노로만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길어갖고 질문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알겠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용역한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특히 에너지 전향 분야인데 이제 감축 계획인데 특히 이제 대규모 연지 발전 사업에서 미추진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탄소 중립 지원센터도 그리고 탄소 중립 농촌성장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고 정부 계획과 도의 계획을 반영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수립한다면 기수립한 1억 2천만 원의 용역비는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다시 수립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다시 지금 예산 부분은 넷제로 시티 도전과 관련되는데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3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억 이내로 1억 2천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수립을 다시 하는데 3억 들어간다고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넷제로 시티 환경부 사업의 공모하고 제가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탄소 2050 탄소 중립 계획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25년 5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지금 정확한 예산은 솔직히 추경은 어렵고요. 많은 예산은 들어가진 않고 잘 준비해서 내년 중에 25년 4월이지만 내년 중에 일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제가 본의원이 약 6개월 동안에 3월 달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하시라고 이게 또 3, 4개월 늦췄는데도 이게 다시 수립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은 한 번쯤 더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서에 의하면 에너지 전환 사업 수송, 건물, 폐기물 흡수원인 5개 부분 98개 과제를 선정하고 22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2020년도 물가 기준으로 5조 6,300억 원, 재정 구성비는 국비 8,780원, 도비 4,012억 원, 시비 5,303억 원, 민자 3조 8,002억 원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 7,063억 원, 2023년도 6,088원이 소요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작년 예산은 1931억 원이었고, 올해는 1880억 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 분야의 사업 변경으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탄소 중립을 계획을 수립하고 넷제로에 실천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이 아니라 꼭 달성해야만 하는 절대절명 계획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창원시장인과 5천여 공무원, 의원, 그 다음에 100일만 창원시민 모두가 동참해서 달성해야 될 계획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이에 대해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당연히 시책은 추진하고 그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탄소 중립 계획을 더 반영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계획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요. 계속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맨 처음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계획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행도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진행을 예, 하시라는 뜻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넷제로 실천 사업은 지난 허승우 시장 재임 시 그때는 제가 굉장히 거기에 많은 질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이 넷제로 추진이 10배는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될까 말까 한 목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매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2050 실천 과제를 점검하고 그 실천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이행 시스템도 구축도 필요해 보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서, 완료되는 시점 즈음에는 TF도 구성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업무 보고 시간이나 여러 예산 심의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강도 높은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앞서 기후환경국장께 질문드린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전략산업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이 계획 목표의 약 55%에 달하고 산업 분야에서 개별 기업의 RE100 실천과 ESG 경영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장님,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핵심인 에너지 전환 12개 사업으로 2031년까지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5곳에서 700메가와트를 구축하여 179만 톤 CO2 EQ 감축 계획이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 최종 보고서에 전략 사업과 업무로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5곳 중 해양 신도시 200메가와트급, 평성 일반 산업단지 200메가와트급 계획은 이미 사업비 과다 등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100메가와트 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소 특화단지 100메가와트 역시 사업비 등의 사유로 축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 배후단지 물류센터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의 진행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5곳의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 총 5군데가 진행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산자부의 승인을 받은 부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100메가와트급 규모의 그 프로젝트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곳은 지금 현재 진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저희들 우리 창원을 포함한 경남권역의 송배전 용량이 증설이 돼야 가능한데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700메가 그러니까 600메가 이상을 할 경우에는 송배전의 어떤 용량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보류를 하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할 수가 없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다시 조정될 때 그때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 송배전 용량이 조금 증설되면은 그때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한수원에서는 현재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해놓고 있으면 그게 계획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송배전선로를 시설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전혀 틀리는데 그러면은 그 대체되는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체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언제 어떻게 그걸 확보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탄소니 2050 또한 중장기 계획인데 우리 700메가와트급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도 중장기 계획입니다. 하지만 빨리 됐으면 좋을 텐데 현재 한 곳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메가에 대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의원님 아시다시피 창원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우리 수소 바이오가스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이렇게 소스를 활용해서 최대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만은 않은 프로젝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이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창원시 용역을 18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 들여서 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는 산업 전략과에서 그 데이터를 줬단 말입니다. 시가 이렇게 국가와 함께 추진할 거라고. 그러면 그게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취소 또는 지금 이제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도록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절차를 빠뜨렸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이 온당하십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수원에서 이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했으면은 저희들이 응당 용역 과정에서 결과가 보고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자료를 제공했을 텐데 한수원은 현재까지도 보류 상태지 중단을 하겠다는 지금 공식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변화가 있으면 그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점이 좀 우리 용역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그 답변은 제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시정 질문을 지난 연초에 준비하면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담당자가 작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우리한테 묻지 않아서 그걸 통보를 자기들이 모르고 그런 결과를 냈다라는 답변을 제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그 실무자가 답변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돈도 1억 2천원이 들어가고 18개월 동안 연장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를 통보해서 이거 사업 계획이 현재 보류 상태라고 그거를 용역하는 데다가 통보를 해줬어야 이 용역서가 부실하지 않는 용역서가 다른 방법이 나왔을 거 아닌가 이거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의원님 지적이 온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점 핑계가 되기는 그렇습니다만 직접 용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세밀히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못한 점이 저희들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들하고 조금 소통을 했었으면 네, 조정됐을 그렇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용역 부분이거든요. 용역 부분에 정말 저는 수십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역이 어떤 정말 데이터에 의해서 그 근거가 나오는 용역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막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도 나와 있는 이 용역을 창원시가 맨 먼저 한 그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자체가 한 것은 칭찬은 하지만 그게 내용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전혀 설 수 없는 용역서가 되었다면은 그거는 더더욱 우리가 공무원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넷제로 관련된 많은 용역들도 있을 테고 또 사업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넷제로의 중요한 사업들이 그 에너지 전환 사업이거든요. 그 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하고 가장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하게 좀 기회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 네,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수소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창원시는 성주동 위치한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단지의 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구축된 수소 생산 기지의 천연가스 계질 방식으로 일일 최대 1톤의 그레이 수소를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창원시에 공급되는 수소는 울산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부생 수소와 성주동 수소 생산기지에서 천연가스 계질로 생산하는 수소로 100% 그레이 수소인 것으로 자료 요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는 브루 수소와 그린 수소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겠지만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부생수소의 생산량이 제한적이라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 생산으로 수소 기술을 축적하여 최종 목적인 그린 수소 생산 보급이라고 믿습니다. 창원시의 그린 수소 생산 로드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네,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린 수소 생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도 초기 단계지만 그 초기 단계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이제 그 메탄 가스를 그린 수소로 좀 전환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자원을 이용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만든 전기를, 청정 전기를 수소로 개질하는 수진을 통한 수소 청정 수소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쪽에 있는 울산 쪽에 있는 지금 암모니아를 크래킹해서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송해서라도 활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창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은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생산하는 것이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탱크와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곳이 창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청정수소 생산 활용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관련된 설비를 하는 기계도시답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산업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평소에 참 열심히 이 업무를 잘 봐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국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뒤로 넘겨놨습니다. 답변 미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의 여러 여건으로 보면은 풍력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도 지금 1.7%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쪽 부서에 질문을 넣었더만은 또 경제 일자리국 소관이라 해서 경제 일자리국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승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ESG 경영과 관련해 경제 일자리국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연간 소비되는 전력 소모량은 서면 질문 답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평균 1000만 메가와트 per hour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원시의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2021년도 태양광 발전은 17만 4,848 메가와트 아워이며 창원시 전체 전력 소모량의 1.7%라고 합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030년 21.6%로 현재 창원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1.7%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창원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전력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그 2030년 신재생에너지 그 비중이 21.6%인데 그 보급률을 보면은 태양광이 61%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풍력이 31%, 연료전지, 수력이 순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이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좀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에서도 이 재생에너지를 현실적으로 태양광 발전 외에 다른 에너지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태양광 발전실도 이게 대규모로 좀 생산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뭐 도심지 지붕이나 건물 등 유해부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특단 대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태양광 공모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보급률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감사합니다만은 호남 쪽에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전을 발전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창원은 그동안에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발전량은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 질문에서 우리 시의 아리백과 ESG 경영 기업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넷제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산업단지나 창원시 산재에 있는 단지들로 볼 때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 ESG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할 경우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료라든지 그 빅데이터라든지 자료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어야 지금 그 기후환경국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에는 ESG와 관련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가 지금 ESG가 공시가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많이 된다면은 우리 시도 관내 기업의 ESG 관련 자료가 많이 확보가 돼서 의원이 말씀하신 충분한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파악을 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산업진흥원에도 자료가 없다.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요. 그거 다 ESG 경영이라든가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넷제로 사업이 겉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ESG 못 맞추면 납품 마세요. 중기 발등에 불 떨어져라는 이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 조선일보 5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이게 유럽 쪽은 한 15년, 20년 전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를 다 준비를 해가고 왔거든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늦습니다. 앞으로 유럽 쪽에 중국의 수출이 줄고 유럽 쪽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유럽 쪽은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은 수출을 저거를 하지 않아서 수출을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각종 조사나 그 조사된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ESG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좀 전담 조직이라든지 그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특정 ESG 요건에 맞춰서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해외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 생산 회사만이 아닌 그 납품하는 공급망까지 지금 ESG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지난해 창원 상공회에서도 지금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ESG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인식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는 영역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실태 조사를 파악을 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지난 임시회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ESG 그 기업 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처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김영로 의원께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기업들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나 공기업들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ESG 부분은 뭐 시에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는 이 일을 기업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올 하반기에 과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예산 지원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뭐 추후 예산 반영도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들어요. 다음은 봉안교 4차 확장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 화면을 보시면 본래 국가 산단 재생 사업의 왼쪽에 당초 공모할 때의 도면이고 오른쪽이 지금 실시 설계하는 쪽이거든요. 저렇게 변경이 되면은 국가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밑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산도 문제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일단은 그 사업비가 한 250에서 300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예. 같이 사업비 확보가 최고 문제고요. 또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이제 국토교통부에 총 사업비 관리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총 사업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도 그 국가산단 지금 재생사업팀에서는 그게 어려울 거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어렵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 11월 우리가 이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국토부와 지역적으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가 2000 몇 년도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10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준공해놔놓고 정부에 재승인 요청했을 때 안 된다든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래쪽으로 하면은 지금 가장 저기에서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저 해안로 그게 무역농가 그러는데 저기서부터 봉안교로 올라가는 좌회전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저게 밑에 쪽으로 하게 되면 저 거리가 너무 짧아갖고 더더욱 안 됩니다. 지금 저게 가장 네크는요, 해안로에서 따라온 게 봉안교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밑으로 하면은 저 거리가 더 짧아가고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우리 윤한홍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드렸더만은 저게 중요하지 않느냐. 봉안 공간에서 굉장히 시에도 건의도 많이 했고요. 국회의원실에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를 돈을 지금 324억에서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거를 개선 안 하면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 설계하는 것만 해도 이제 250억 정도로 사실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촌 교차로하고 봉황로 연계도로까지 개선을 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실시 계획한 걸 먼저 하고 나서 그 신촌 교차로하고 봉양로 등 연계도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근데 답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저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F에서 D로 안 됩니다. 근데 확장을 하지 않고 양쪽만 개선만 하더라도 F에서 D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되는데 저것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님께 그 질문지가 한 꼭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장께 종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경빈 시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님들마다 다 나오시라고 해서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에너지 전환 관련해가지고 두 분 국장으로부터 예. 답변을 들은 거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질문하는 거는 뭐 앞에 한 게 잘했다 잘못다를 따지기 이전에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이 정말 이해를 잘 하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시장님 충분히 이번 질문을 가지고 보고받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예. 질문의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기후환경국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고 말석국이거든요. 여기 예산이나 그런 게 앞으로 많이 반영을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때 시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자 하는 CF100 추진이라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리백은 민간인들이 이래 주장한 내용들이라서 신재생 에너지로만은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CF100은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다른 수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쓸 수 있다라는 지금 유엔에서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인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 뭐 카본 프리 1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왜 질문지에 넣었느냐 하면은 우리 아까 국장님 앞서 답변에서 창원시는 신재생 에너지가 극히 미진하기 때문에 창원은 이제 CF100을 하면은 우리 시가 세계에서 가장 앞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제가 이 질문 꼭지에 넣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원전을 SMR을 가장 잘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발표된 터빈 발전 부분, CCS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정부에 건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창원 안에 그런 CF100에 관련된 실정 단지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창원시가 이걸로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거를 시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CF와 관련된 거는 이제 가장 큰 에너지원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정부에서 지금 지난월 3, 4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SMR을 연구개발해서 아마 한 10년 이내에 상용 배치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이제 에너지들이, 그런 원전, 소형 원전들이 을 대상으로 해서 대용량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아주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수소, CC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창원시에서 한번 발전해보자 이런 거를 함께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초 안 남았는데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거 말고 다음 그건 지나가 있습니다. 공항교. 좀 전에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저거는 교량을 낳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완충제로 시설이 아직 합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감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봉암을 중심으로 해서 진해, 창원, 마산에서 오는 공장 폐수들에 대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거를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와 연계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인구 데이터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예,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구 100만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창원 관내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증을 창원 쪽으로 옮기지 않은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해 동부 쪽도 있을 수 있고 또 진해 쪽에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데를 좀 방문을 해서 급하게 일단 좀 주민등록증을 옮기는 작업을 좀 할 거고요. 좀 근본적인 거는 창원 전체가 지금 청년이 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지금 산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게 이제 제조업 중심이고 그리고 또 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나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에 대한 조합은 아무래도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기업이 아니라 창업에 관련된 이 네 개의 조합을 보면 예를 들어 서비스업과 결부한 창업이라든지 또 서비스업과 관련된 그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한 영역이 제조업과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쪽에 실제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그 굉장히 지식 산업에 관계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 안에 영대에 있는 대학의 어떤 인력 양성 체계로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 약대라든지 수의학과라든지 치전원이라든지 또 의대라든지 또는 심지어 법전원이라든지 이게 창원에 그런 과를 갖고 있는 데가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일단 그 창원을 떠나갑니다. 그 대학 들어갈 때 그런 쪽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뜨고 있는 또 그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ICT 관련 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또 일자리가 많고 한 영역들이 바이오인데 이런 과들이 없는 아주 취약한 인력 양성 활용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창원입니다. 이 부분을 창원에 있는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제 여성 인력과 관련된 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쪽의 영역들이 여성 취업 인력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많이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남자 청년들도 떠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적인 좀 집중도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